황체 호르몬 보충 방법은 총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도구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길로서 목적지까지 모셔갈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30분 동안 잘 누워 계셨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 경우에는 임신 8주, 9주까지는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호르몬제들은 시간을 잘 지켜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IN 이재경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황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황체 호르몬 수치의 오해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임 치료를 하다 보면은 돌주사, 아픈 주사라고 불리는 엉덩이 주사부터 하루 3번 넣어야 하는 질정, 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 경구약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체 호르몬 보충 방법은 총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예요. 주사는 엉덩이 주사, 사이후 주사라고 보통 불리는 지용성 제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르텍스와 같이 피하 주사로 놓는 황체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주사이기 때문에 흡수가 확실하게 되고 혈중 농도가 잘 반영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주사랑 피하 주사 비교를 해보자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합니다. 한편 엉덩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유지가 또 오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분에 따라서 엉덩이 주사를 쓸지 피하 주사를 쓸지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엉덩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매일 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지만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과배란 시킬 때 맞았던 것처럼 집에서 혼자서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있겠지요. 두 번째 질정 같은 경우에는 질 안쪽으로 알약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질 쪽에서 흡수가 되면서 자궁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넣고 나서 아무래도 물처럼 분비물도 나오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가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따르기는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먹는 약. 먹는 약이 사실 제일 친숙한 약이기도 하고 제일 좀 쓰기 편한 약이기도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간 쪽을 거쳐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혈중에서 나타나는 농도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제제가 있으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질정을 넣었을 때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은 다른 제제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프로게스테론 수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정도의 도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길로서 목적지까지 모셔갈 수 있는 도구,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정 넣고 나면은 30분 정도 누워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워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하얀 가루나 아니면 액체가 칼칼칼칼 흘러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빠져나가서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넣거나 병원에 갑자기 연락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30분 동안 잘 누워 계셨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은 한 20분 정도 내에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도 사실 피검사 수치에서 괜찮으면 대부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굳히기 위한 첨가 성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에 친구는 질정 나랑 똑같은 거 썼는데 그 친구는 수치가 잘 올랐고 나는 수치가 잘 안 올랐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질정 투여가 흡수가 잘 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체중입니다. 약도 체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는 것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질정을 조금 더 써야 목표로 하는 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체중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정을 조금만 써도 목표로 하는 농도까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중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양의 프로게스테론이 흡수돼서 혈관까지 가기 전에 실제로 이미 자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농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질의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질 점막이 아주 두껍거나 아주 말라 있거나 실제로 모세혈관에서 흡수되는 양이 질 점막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넣는 걸 깜빡했거나 충분히 깊숙이 못 넣어서 충분히 흡수될 수 없었던 물리적으로 이게 잘 흡수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도가 너무 낮아서 이번 달은 그냥 꽝인 건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게스테론 보충을 했는데도 낮았던 분들의 추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한 경우에는 임신율에 크게 차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을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시험관 시술을 한 경우에는 보통은 임신 8주, 9주까지는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출혈 여부나 아기 집 주변으로 피고임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더 이제 늘려서 쓰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8, 9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임신이 되면은 배란되고 남은 흔적인 황체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유지가 되는 시기가 8주 정도까지예요. 8주부터는 이런 역할이 태반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태반이 완성되고 임신 유지에 중요한 그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질정이나 주사를 끊고 며칠 있다가 갈색 혈이 비쳐서 놀라서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은 원래 어떤 호르몬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갑자기 좀 나가거나 하면은 출혈이 발생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던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반응을 해서 피가 비칠 수는 있어서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 초기에 워낙에 출혈이 많을 수 있는데 마침 주사나 질정을 끊은 시점이랑 묘하게 겹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양이 많거나 뭐 배가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이 동반이 되면은 병원에 오셔서 아기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아주 소량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태반이 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저 30분 늦게 넣었어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르몬제들은 시간을 잘 지켜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놓쳤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아예 건너뛴 게 아니다 혹은 이제 몇 시간밖에 안 지났다 하면은 원래 써야 됐던 용량대로 사용을 하시고 병원 다음번에 내원하셨을 때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배아라는 작은 씨앗이 자궁에 착상할 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가 너무 아프고 맨날 써야 되고 질정도 이거 넣고 누워 있어야 되고 자꾸 뭐 나오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하시겠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소중한 아기가 잘 자리 잡고 우리가 만날 날을 준비하는 단계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시험관 하는 과정, 난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 이런 여정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방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